자1호 총선 완전 정복. 자1호 총선 완전 정보 이제 이것도 이틀 남았네요. 정치 덕후 김민하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했습니다. 네. 우리 패널들은 다 하셨네. 저만 빼고 다 하셨네. 안 헷갈리셨어요? 저야 뭐 여기 정치 덕후로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헷갈린다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의 신뢰성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아니 사상 최고 사전 투표율 찍었습니다. 26.69%.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지역구는 서울 종로였고, 그 다음이 저 이수진 나경원 후보가 붙은 저 동작을 거기였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뭐 아무래도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는 첫 번째로 사전 투표라는 제도가 정착이 많이 됐다, 이 점을 먼저 꼽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저도 과거에는 투표 당일에 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사전 투표를 이번에 처음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항상 좀 후회가 있었습니다. 사전 투표 때 좀 여유 있게 하고 오늘은 좀 쉴 걸 그랬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번에 그 생각이 컸어요. 그 투표 당일에 가면 뭐 내가 이 투표소에서 뭐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혹시 증상이 있는데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좀 분산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분산을 시켜서 인류에 좀 기여하자, 이런 생각으로 사전 투표를 많이 선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런 거를 제외하고 사실 근데 좀 이번에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말씀하셨더니 격전지나 예. 또는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선거구에서 사전 투표율이 특히 높았던 거거든요. 예. 그 이유는 결국은 이미 이제 마음의 결정을 끝내고 이제는 투표할 일만 남았던 이 핵심 지지층들이 대거 이제 사전 투표장에 몰렸기 때문에 또 사전 투표율이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뭐 복잡한 거 피하자는 건 기본일 것 같고, 그렇죠. 그것 말고도 격전지 위주로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다는 건 관심도가 높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근데 또 반대로 맘 정한 사람은 이미 다 해버렸고 마음 못 정한 사람들만 남아서 오히려 당일날 좀 안 갈 가능성? 그래서 그냥 예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 이런 건 없어요?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전 투표라는 게 예. 투표일을 이렇게 연장한 효과이고, 예. 그다음에 투표율을 분산시키는 효과이지, 전체 투표율 자체는 지금 뭐 투표율을 뭐 어떤 드라마틱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선거 국면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도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또 사전 투표율이 워낙 이제 이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예. 또 본 투표율도 사실은 본 투표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 자체가 양당의 어떤 그 지지층과 중도층들에게 어떤 신호가 될 거다라고 해석하는 흐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았는데, 예를 들면은 또 그런 사실 관념도 있거든요.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은 지금의 이제 여당에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고, 왜냐하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연령대나 젊은 층이 많이 갔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 봤을 때 아무래도 여당 지지층들이 사전 투표 많이 한다, 과거에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 보수 유권자들 층에서는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이제 또 여당 지지층에서도 이렇게 사전 투표율이 높았으니까 더 좀 이제 더 많이 이제 지금은 오지 힘을 않겠느냐. 모으자, 뭐 이런 부분들도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투표율이 뭐 이번에 뭐 60%도 넘길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고,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사실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걸 두고 서로 자기 당한테 유리하다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여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높은 이유가 코로나19 극복과 어떤 국난 극복, 이런 것에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다들 이렇게 투표장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그만큼 지금 정권 심판론 이런 것들이 거세지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그런 이제 정부 견제론이 지금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어떤 내용들을 쭉 종합을 해보시면 결국 이제 어느 정당에 이게 뭐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까 좀 헷갈렸다는 제보들 저희한테 문자도 꽤 많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어땠다고 조사가 돼요? 지금 뭐 조사라고 이제 뭐 하기보다는 이제 언론에 나오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네네. 투표용지가 아무래도 굉장히 길었고, 예. 그다음에 그 기호가 뭐 비례정당을 이제 내면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들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1, 2번이 빠졌죠. 그렇죠. 1, 2번이.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3번부터 시작하느냐. 여기 투표용지 잘못 인쇄됐어요. 이런 분도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저희 청취자 중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투표를 했는데 내가 잘못 찍은 것 같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나는 이제 똑같이 1번 또는 똑같이
H 2번 이렇게 이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도 찍었는데 그게 사실 이제 그 순서가 아닌 당들이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부는 이제 투표를 다시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마찰도 벌어지고 뭐 이런 사건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요. 그런 점들이 이제 많이 헷갈렸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투표장 가기 전에 내가 찍을 당이 몇 번이고 이름이 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가셔서 정확하게 찍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렇고요. 그 주말 사이에 180석 논란이 또 있었어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인데 정확히는 이겁니다. 범진보. 그러니까 민주당 180석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민생당 이렇게 다 합쳐서 미래통합당 빼고 180석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실 이를 얘기를 한 배경은 이렇게 180석 이상을 하게 되면 예. 지금 국회선진화법을 거슬러서 일종의 이제 그 5분의 3 이상이면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면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요건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회 운영을 상당히 이제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180석 이상을 언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우리 판세 분석 매일 하잖아요. 그렇죠. 나오는 분들마다 저도 한 번씩 다 여쭤보고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는 발언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뜨거워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주말 사이에? 아무래도 이제 5만 프레임이 걸리기 때문인데 이렇게 좀 이게 지금 유세 현장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여당 180석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견제해 주십시오.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이걸로 잡은 거죠, 통합당은. 그렇죠. 새로운 슬로건도 나왔습니다. 견제냐 폭주냐 맞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예. 이렇게 오만한 여당이라는 프레임이 사실은 선거 국면이 유리한 상황에서의 여당이 잘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 이렇게 여당이 권력을 잡고 있는 여당이 유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만하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하면 유권자들은 오만한 사람은 혼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당 후보들이 사실은 구설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오만해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렇죠. 이제 오만 그렇게 프레임이 작동하면. 그렇죠. 그렇게 쭉 가기 때문에 그거를 또 이제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낙연 후보라든지 네. 이해찬 대표가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발언은 좀 너무 나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이낙연 후보도 발언을 했고 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아예 저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그렇죠.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네, 당 외에서 이렇게 뭐 선거에 낙관론을 펼치는 사람은 저희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말의 상황은 또 이어져서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어떤 견제 이런 걸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요. 열린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많이 컸다 양정철 이렇게 또 쓰면서 와 이게 또 갈등이 그런 양상으로도 번지더라고요. 사람은 늘 큽니다. 네, 저도 많이 크고 있고, 네, 키도 많이 크고. 근데 이제 그런 양상이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 의도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180석 이상 다 모여서 이제 해도 다 이제 합계를 내서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안심하고 열린민주당 찍어라라는 어떤 그런 해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에는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을 했을 것이고 손혜원 의원도 그런 얘기구나라고 들어서 양정철 많이 컸다라는 말로 받아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180석 가능하긴 한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범진보? 산술적으로 사실 뭐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은 각 정당이 서로 이제 경합 우세 지역을 얘기하는 걸 보면 힘들다고 보지만 과거에 2008년 선거에 보면은 민주당이 81석 한 적이 있거든요. 다 빼면은 그러면 그때는 범보수가 180 이상을 한 거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렇군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뭐 많이 여당 우세론이 많이 퍼지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김민하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